이번 시간에는 에너지의 사용과 환경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에너지 관련해서는 우리가 중학교 때 무엇을 배웠냐면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하면서 역학적 에너지 하면서 이런 에너지 전환과 보존을 배웠었어요. 그리고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하면서 1학기 때도 조금 다뤘었고요. 그러면 여기 파트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 조금 학습 목표에서 밑줄 좀 쳐보면요. 열 효율 있겠죠? 이 열 효율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의 내용 요소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냐면 에너지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에너지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어떤 종류들이 있으며 어떤 에너지라고 하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이 에너지는 항상 형태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의 종류를 파악하셨으면 이게 전환하는 게 어떻게 전환됐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에너지는 쌤이 좀 그 앞부분에서 설명했었는데 에너지는 순환이 되는 게 아니라 흐른다고 그랬죠. 형태가 바뀔 뿐이라고. 그래서 생태계 파트에서도 굉장히 좀 약간 강조하면서 안내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거랑 더불어서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 요거랑 이제 관련이 나오는 게 이제 열 효율이죠. 그래서 왜 우리는 열 효율이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 사용을 해야만 하는가? 이게 또 환경이랑 연관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생활 속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하면서 내용이 연계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탄소 배출량의 종류가 동일한 제품의 평균 배출량보다 적은 저탄소 제품 인증 마크가 붙어 있다. 그래서 이거를 권장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어떤 제품을 만들더라도 저탄소 제품을 이용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말 그대로 저탄소 제품이니까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적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주로 이용을 한다면 작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런 걸 참여한다면 이제 이게 온실 기체를 줄이는 역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를 늦추는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에너지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밑줄만 한번 빠르게 치고 역학적 에너지, 전기 에너지, 화학 에너지, 핵 에너지, 열 에너지, 소리 에너지, 빛 에너지 등이 있어요. 역학적 에너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 한다라고 했잖아요. 운동 에너지는 이 개념이 들어가야죠. 속력. 속력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속력을 가진 물체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중학교 때부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알잖냐?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그래서 요거 두 개의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중간중간 소음 들리더라도 이게 지금 그 수능공사장 준비 때문에 막 의자 옮기고 막 공사하고 청소하고 쌤도 오늘 또 책상 의자 막 발랐거든요. 그래서 시끄러운 거예요. 별다른 게 아니라. 뭐까지 하다 말았지? 이제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는 전하의 이동에 의해서. 그래서 전하라는 단어가 쓰이죠. 전하의 이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하는 뭐냐? 전기적 성질을 가진 입자를 전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하의 이동에 의해 발생하는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다 외워야 되냐? 그냥 보고 뭔지만 파악할 수 있으면 돼.
그 다음에 화학 에너지는 이제 유기물 하면서 우리가 좀 배웠죠? 화학 결합에 의해서 물질 속에 저장되는 에너지예요. 화학 결합에 의해서 물질 속에 저장되는 에너지. 핵 에너지 하면은 당연히 이 단어 나오죠. 원자핵이 분열 또는 융합할 때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핵 에너지라고 합니다. 열 에너지는 물체의 온도가 변하겠죠? 그래서 온도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그래서 소리 에너지는 이제 파동 에너지 같은 거예요. 파동. 그다음에 빛 에너지는 이제 빛이 가지는 에너지인 거죠. 그다음에 아까 뭘 안 했을까? 뭐 운동 에너지는 속력, 위치 에너지는 말 그대로 물체의 위치.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이 역학적 에너지이다. 전기 에너지는 전하 이동에 의해서 발생한 에너지, 화학 에너지는 화학 결합에 의해서 물질 속에 저장되는 에너지, 핵 에너지는 원자핵이 분열, 융합할 때 발생한 에너지, 열 에너지, 물체 온도 변화, 소리 파동, 빛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 핵 에너지 옆에 보면은 우라늄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핵융합 이런 거를 우리가 많이 썼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전기 에너지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 전류가 흐를 때 공급되는 에너지다. 그래서 우리가 가전제품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 화학에너지 다시 나와 있네요. 화학물질 속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화석연료로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음식물로도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버스라던가 자동차라던가 그 다음에 음식물을 만들 때라던가 이렇게 계속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핵에너지 원자력 발전에도 이용을 하지만 방사선 치료할 때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 에너지 있죠? 여기서 보면 빛 에너지가 아니라 열 에너지예요. 그래서 태양열 온수기를 작동할 때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데 쌤이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예시가 나왔을 때 어떤 에너지인지 여러분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 속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는 소리 에너지이다. 맞아 틀려? 그쵸. 화학 에너지이다. 뭐 너무 쉬운 거 내긴 했지만 이렇게 맞출 수 있어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태양열 온수기를 작동할 때 빛 에너지를 이용한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 에너지를 이용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에너지의 종류를 각각 예시에 맞춰서 구분만 할 줄 알면 돼요. 자, 화석연료, 석유, 석탄, 천연가스는 우리가 1학기 때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우리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할 때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 하면서 온실기체도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화학에너지다라는 거. 화석연료는 뭐다? 화학에너지다. 그 다음에 에너지의 전환과 보존. 문제가 뭐 어렵진 않겠죠. 쉽죠. 그런데 여기에 열 효율에 계산 문제가 있어요. 자, 에너지는 쌤 그랬어요. 순환하지 않는다. 에너지는 흐른다. 그래서 형태가 다양하게 바뀌어요. 그러면 어떤 에너지로 바뀌는지를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너지의 전환대에서 에너지 전환과 보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주는 에너지가 100이라면 형태가 바뀌어서 그 합이 100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좀 기본 개념은 이런 거죠. 내가 원하는 형태의 에너지가 있다면 그 원하는 형태대로 100% 전환은 안 돼요. 그러면 자연에서 전환되는 형태를 살펴보고 우리가 화석연료라던가 전기에너지라던가 그 다음에 핵에너지를 통해서 원하는 형태로 에너지를 전환했을 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에너지의 전환 형태를 볼게요. 자, 그러면 자연 예시니까 어떤 에너지 형태로 바뀌었는지 여러분이 파악하면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폭포 예시. 폭포에서 물이 떨어져요. 그러면 물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예요. 위치는 말 그대로 물체가 위치에 따라 가진 에너지죠. 운동 에너지는 뭐야? 지금 떨어지는 거잖아. 속력을 가지는 물체의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예요. 번개. 번개가 칠 때는 구름이 갖고 있던 전기 에너지가 번쩍하잖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되더라. 그럼 지금 폭포, 번개 예시가 나왔잖아. 그럼 폭포에서는 어떤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번개에서는 어떤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이렇게. 쌤이 지금 번개라고 했지 천둥이라고 안 했어요.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되는 게 번개요. 반딧불이가 빛. 반딧불이 빛은요 거의 100%예요. 되게 특이한 경우야. 자, 반딧불이의 꽃무늬에서 빛을 내는 거. 여기. 자, 이때는 화학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돼요. 근데 이 꽃무늬가 열이 안 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발광은 되게 특이하게 열이 안 나요. 그래서 거의 100%로 되는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냉광이에요, 냉광. 동물들이 움직일 때 우리가 먹는 에너지를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이용하는 거죠. 지금 쌤이 말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동물들의 움직임은 화학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거다. 구분을 해서 한 번만 그어볼게요. 그래서 어떤 예시가 나오면 어떤 거에서 어떤 걸로 바뀌었다. 이런 예시를 여러분이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는 적을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지 않다는 거. 지금 다 자연현상에서 하는 거랬어요. 그럼 폭포 위치에너지에서 운동에너지, 번개는 전기에서 빛에너지, 반딧불이는 화학에너지에서 빛에너지. 반딧불이 같은 경우는 이거 미안해 기침해서. 반딧불이는 이거 말고 이제 옛날에 내신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화학에너지가 빛에너지다 했는데 빛 플러스 열에너지라고 해서 선배들이 많이 틀렸었어요. 그 다음에 동물들이 움직이는 건 화학에너지가 운동에너지. 그러면 좀 이제 나머지 것도 한번 적어보면은, 어디다 적을까? 여기 위에다 적을 거예요. 광합성. 자, 빛을 이용해서 합성하는 거야. 그럼 합성했을 때 우리 포도당 만들죠. 그래서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화학 에너지로 바꿔요.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포도당 만들잖아. 그래서 화학 에너지야. 그 다음에 뭐 이런 것까지 알아야겠냐 싶지만, 화산 폭발. 화산 폭발은 안에서 빵 하고 터지는 거죠. 그러면 안에 마그마가 끓어서 방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구 내부에 열 에너지가 형태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막 화산재 날아가고 가스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어요. 왜 역학적 에너지라면 용암 흘러내리죠. 화산재 날리죠. 그다음에 뭐 화산가스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거는 모의고사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물이 증발할 때, 자, 증발이잖아. 그러면 열이라는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열 에너지가 그러면 증발해서 상태가 수증기로 바뀌었겠죠. 그래서 수증기의 위치 에너지로 전환된 겁니다. 자, 밑에서는 번개였어요, 번개. 그럼 천둥은 우르릉 쾅쾅이잖아. 그러니까 우르릉 쾅쾅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천둥은 뭐냐? 이것도 선배들이 잘 틀렸어. 천둥은 전기 에너지가 우르릉 쾅쾅이니까
소리 에너지로 전환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내신에서 나온 적이 있고요. 모의고사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태풍. 태평양에서 수증기에 의해서 수증기의 열 에너지로 만들어지는 거죠. 수증기의 열 에너지. 지금 이거 그 글씨 쓰는 소리 좀 이렇게 좀 방해되나? 그렇다면 소리가 안 나게끔 좀 하면 이제 좀 소리 안 날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에너지의 전환 형태를 살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일상생활에서 뭐 전기에너지라던가 아니면 화석연료 또는 핵에너지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바꾸려고 제품을 생산을 하고 우리가 이용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가전제품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실생활에서 쓰는 제품을 통해서 어떻게 에너지로 전환되는지를 살펴볼 건데 여기에서는 이제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TV다 그러면 빛을 내고 소리를 내겠죠? 여기 한번 보셔. 자, 나는 TV를 보고 싶어요. 요즘에 뭐 핸드폰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전기 에너지를 받아서 TV에서 화면이 보이잖아요? 빛 에너지와 소리 에너지로 전환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만 전환되면 다행인데 플러스 TV에서 열이 나잖아요. 열 에너지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에너지로만 만들어지진 않아요. 여기다가 좀 적어보면은 지금 내가 전기 에너지를 사용해서 TV를 본다라고 했을 때 전환되는 우선 뭐 전환되기 전 에너지가 있다면 이게 이제 전기 에너지인 거죠. 내가 전환을 시켰어요.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전환. 그래서 TV라고 합시다. TV라고 합시다. 그럼 나는 원래 원하는 게 빛 에너지, TV 화면 보는 거, 그 다음에 소리 나오는 거, 소리 에너지를 원했는데 TV에서 열도 나네? 근데 이 열 나는 건 내가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TV에서 열이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TV도 이제 약간 망가지잖아요. 그럼 이거야. 내가 무엇인가 에너지를 전환하는 제품을 만들었을 때 내가 원하는 에너지가 있다면 원치 않는 에너지도 있다는 거예요. 이 원치 않는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버려지는 에너지라고 하죠. 대부분 형태가 열 에너지 형태로 소실돼요. 원하는 에너지가 바로 내가 사용 가능한 에너지인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환되기 전 에너지가 뭐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1이 전환돼서 2 빛 에너지, 3 소리 에너지, 뭐 4 열 에너지라고 했으면 내가 전기 에너지라는 값을 1을 공급을 했다면 지금 빛 에너지, 소리 에너지, 열 에너지라고 했을 때 2 플러스 3 플러스 4로 공급한 양이 있으면 발생한 에너지 양도 똑같아야 돼요. 이게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이었죠. 에너지 보존 법칙. 제품에 따라서 이렇게 열 에너지로 소실되기도 하고요. 또는 뭐 진동으로 소실되기도 하고요. 대부분은 열 에너지로
좀 버려지는 에너지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또 에너지의 최종 형태가 열 에너지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가 에너지의 최종 형태가 돼요. 우리는 에너지를 굉장히 다채롭게 쓰고 있는데 전기밥솥 볼게요. 전기밥솥 같은 경우도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단순하지 않아서 각각의 예시에 밑줄을 그어주면 그 밑줄에 해당하는 변한 내용을 쓰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전기밥솥 같은 경우 이거 너무 쿠쿠 같지 않냐? 어쨌든가 쿠첸인가? 어쨌든가 자 이거 보면은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열 에너지를 만드는데 우리 왜 여기에 솔직히 LED로 막 표시도 되고 그 다음에 칙칙칙칙칙 하면서 소리도 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 내용에 밑줄을 그어줄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 바뀌었는지 여러분이 파악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세탁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전기 에너지 이용해서 모터를 회전시키는 운동 에너지를 원하지만 솔직히 소음이 있죠. 그 다음에 뒤에 만져보면 뜨끈뜨끈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형태로 한 가지로만 바뀌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파악을 하시고요. 지금 쌤이 뭐 방금 하면서 LED 표시, 소리, 그다음 여기서는 뭐 진동, 그다음에 소리, 여기도 솔직히 LED 표시 나잖아, 요즘에는. 몇 분 남았습니다. 뭐 이런 거잖아. 그다음에 다 끝나면 뭐, 빨래가 다 되었습니다. 또는 뭐 맛있는 밥이 완성되었어요. 뭐 이런 거 나오지 않냐? 그래서 에너지 형태는 다양하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여러분이 맨날 끼고 사는 거, 우리 태규와 지민이가 하연이 이게 계속 걸리는 이 휴대폰 한번 봅시다. 괜히 우리 반 애들 이름 얘기했나? 어쨌든간 안 걸리면 되지 뭘. 사용 안 하면 되지. 자, 휴대폰 한번 봅시다. 휴대폰은 왜 보냐면요. 모의고사에서 예시로 나왔었어요. 휴대폰. 자, 우리는 휴대폰을 요즘에 일체형 배터리죠. 자, 충전을 해요. 그래서 배터리 모습을 요즘 세대는 못 봤을 텐데, 자, 우리가 먼저 충전을 하면은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죠. 이 형태를 1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배터리에다 충전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배터리는 화학 에너지예요. 이 화학 에너지를 2라고 합시다. 이게 배터리요. 모를까봐 적어줄게. 배터리. 배터리는 화학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충전을 시킬 때 우리 이때 충전시킬 때 만져보면 뜨끈뜨끈 하지 않냐? 그러면 배터리로만 에너지로 다 가는 게 아니라 열 에너지로도 소실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3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때 에너지의 전환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은 2 플러스 3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이 배터리에 저장되어 있는 걸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화학 에너지 사용을 한다 했을 때 우리가 화면도 보죠. 그러면 화면을 보는 게 빛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뭐 내용만 보냐 소리도 듣잖아요. 그래서 소리 에너지로도 전환됩니다. 그다음에 뭐 전화 오거나 진동 모드로 바꾸면 찡찡 하면서 진동도 오죠. 진동은 운동 에너지겠죠. 그 다음에 사용할 때 뜨거워지잖아요. 사용할 때 뜨거워지는 것은 열 에너지죠. 우리는 이거를 발열이라고 하지 않냐? 그럼 이거야. E라는 배터리를 이용해서 빛 에너지, 소리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열 에너지.
그래서 다른 형태로 바뀌고 있다. 4, 5, 6, 7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2는 4 플러스 5 플러스 6 플러스 7의 형태로 전환이 된 거죠. 그래서 에너지 형태는 이렇게 형태가 전환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 총량은 어떻게 된다? 에너지가 지금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전환되잖아요. 다양한 형태로 전환되잖아요. 그래도 총량은 보존되는 거예요. 형태가 다양해질 뿐. 그래서 각각 예시가 나오면 어떤 에너지 형태로 변환됐는지, 그리고 에너지는 당연히 다 보존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내용이 뭐냐면요. 에너지의 종류와 에너지의 전환, 그리고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형태가 변하는데 총량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됩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 너무 중요하잖아요. 항상 일정하게 전환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살펴봤어요. 에너지의 전환은요, 뭐 다른 형태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호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전기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또는 뭐 빛 에너지로 뭐 핵 에너지로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전환이 가능한 거 예시 뭐 나오면은 좀 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의 형태도 뭐 있겠죠. 그래서 뭐 좀 이쪽 내용은 쉬워서 이런 예시 나오면 어떤 에너지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어떤 에너지의 형태로 전환됐는지, 번개와 천둥, 번쩍하면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우르릉 캉캉 했어. 그러면 소리 에너지지? 이런 거. 그다음에 잘 틀리는 게 휴대폰 배터리. 휴대폰 배터리는 화학 에너지라는 거. 그다음에 전기 제품 사용하면서 대부분 열 에너지로 없어지는 거. 그래서 에너지의 최종 형태가 열 에너지라는 거. 요런 거만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한번 볼게요. 에너지가 전환될 때 전환되기 전과 후에 에너지 총량 어떨까? 보존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공이 바닥과 충돌하는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면 점점 더 높이가 줄어든다. 그래서 공이 바닥에 충돌할 때 역학적 에너지 일부가 뭐로 전환돼? 얘도 열 에너지야. 그리고 이 열 에너지까지 모두 합치면 처음에 가지고 있던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와 같다. 그래서 총량은 전과 후는 똑같다. 형태만 달라졌을 뿐. 에너지가 전환되기 전의 에너지 총량과 전환된 후의 에너지 총량은 같다는 거. 전환되기 전과 전환된 후의 에너지 총량 어떻다고? 같다고.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까지 살펴봤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까지. 자, 그러면 뒤에서는 이 에너지 보존 법칙 관련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 걸 좀 살펴볼 거예요. 방금 이제 가전제품에 대한 내용을 이제 쭉 얘기했는데, 청소기 봐봐. 청소기.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먼지를 흡입시키죠. 그래서 이 모터가 돌아가요.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거죠. 전기 에너지가. 근데 우리 이것만 원했는데 청소기를 사용하면 열이 나잖아요. 그래서 열 에너지도 나오고요. 소음도 굉장하죠. 그래서 소리 에너지도 굉장히 커요. 자, 그럼 요거 정리해보죠. 제일 처음에는 전기 에너지를 공급을 했는데 형태가 모터가 들어가니까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발열이 있어요. 열 에너지, 윙 하고 소리가 나요. 소리 에너지도 있더라.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열 에너지, 소리 에너지의 합과 같다는 거. 그래서 여기 내용 좀 보셨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밑줄. 에너지가 전환될 때는
전환되기 전에 에너지 총량은 전환된 후에 에너지 총량과 같다는 거.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에너지의 형태가 바뀌는 것을 예시로 그림을 넣어봤고요. 그래서 각각의 예시에 따라서 어떤 에너지인지, 예를 들어서 근육 운동을 한다. 그러면 화학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었다는 거를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핸드폰 충전을 했다라는 예시가 나오면 전기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됐구나. 이렇게 예시를 보고 어떤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전환됐는지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 교실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과 보존을 토의해보자 라고 해서 예시를 한번 적어볼게요. 현재 교실에서, 아이고 좀 위로 올려볼까? 현재 교실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과 보존을 토의해서 적어보자. 그림을 조금만 올려볼게요. 자, 예시를 하나씩 볼 건데, 뭐가 있을까? 오자마자 불 켜는 거 해보자. 불 켜는 거. 자, 형광등, 불빛, 뭐라 해야 되지? 전등 등. 우리 왜 수업 시간에 이제 불 꺼져 있으면 선생님들이 항상 그러잖아. 이런 어둠의 자식들, 이러면서 불도 안 켜고 말이야. 막 이러잖아. 그러면 이제 불을 켰을 때, 그러면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뀌죠. 그런데 빛 에너지로만 바뀌는 건 아니죠. 왜냐면 그 전구 만지면 뜨끈뜨끈 하잖아요. 그래서 열 에너지로도 전환이 됩니다. 그 다음 요즘에 추우니까 난방기.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죠. 그래서 열 에너지의 형태로 뭐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뭐 소리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은 열 에너지. 그다음에 이제 또 이거죠. 필기할 때. 그 내가 팔을 써서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내 팔의 근육을 조절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화학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도 운동 에너지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열나잖아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와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더라. 또 뭐가 있었지? 컴퓨터? 노트북? 아무튼 이런 컴퓨터 같은 거, 노트북, 쌤 아이패드, 이런 거. 그럼 뭐야? 전기 에너지를 다채롭게 쓰죠? 화면도 나오니까 빛 에너지, 그 다음에 소리도 나오니까 소리 에너지, 그 다음에 계속 쓰면 뜨끈뜨끈 하잖아요? 열 에너지. 그 다음에 충전식 패드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들어있으니까 화학 에너지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또 뭐 있을까? 환풍기. 우리 학교 교실에 있는 환풍기 같은 경우는 공기를 빼내서 나쁜 공기를 빼고 바깥에 있는 공기를 들여와서 여과를 시켜서 깨끗한 공기를 집어 넣어주는 환풍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공사를 크게 하고 고가를 냈어. 한 번 할 때 좋은 걸 해야 된다고. 그래서 환풍기 틀어놓으면 여러분의 이산화탄소는 빠져나가고 신선한 공기를 집어 넣어줘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시끄럽잖아요, 솔직히. 소리 에너지,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열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적당히 알아봅시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종류는 무엇인지 써보자. 석유, 석탄, 천연가스 이런 것을 화학 에너지라고 하죠. 핵연료, 핵에너지지 뭘. 이제 이거를 배울 건데 청소기를 사용하는 동안에 1000줄의 에너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여기서 조금 안 배운 게 뭐가 있을까?
줄에 대해서 조금 안 한 것 같네. 줄. 이게 읽을 때 줄이라고 그러고요. 이게 하나의 단위예요. 이게 에너지 단위거든요. 그럼 에너지는 뭐냐? 에너지는 뭐냐?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을 해요. 잠시 수능 점검으로 인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수능 점검으로 인해서 수능 점검을 위해서 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촬영하다가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아, 계산 문제라 금방 하면 되는데. 하나, 둘, 셋, 방송 점검 중입니다. 네, 하나, 둘, 셋. 좀 봐봐. 이거 빨리 끝낼게. 자, 봐봐. 천 줄이요. 근데 얘가 전기 에너지가 모터 에너지로, 아이씨, 바쁘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전기 에너지가, 점검입니다. 운동 에너지. 800줄이 전환되었대요. 그럼 열 에너지와 소리 에너지 등으로 전환되는 건 몇 줄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냐? 그럼 뭐가 처음에 들어오는 값이랑 이거 전체 전환된 후 전환 전과 전환 후가 같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들어오는 값이 1000이면 후도 1000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0 빼기 800줄 하면은 200이 되겠죠? 그래서 열 에너지와 소리 에너지는 200줄이다. 그래서 200줄이 열 에너지와 소리 에너지로 전환되었다. 자, 수능 방송 점검으로 영상 여기까지 끊고 다시 한번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